축구에서의 움직임, 수비 상황에서의 개인 전술. 아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움직임이야. 단순히 공을 다루는 기술만으로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어. 공을 갖고 있든 없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경기 전체를 좌우해. 우리는 지난번에 공격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이야기했지. 공간을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돌파하며 골문 앞에서 최적의 위치를 잡는 방법을 말이야. 그런데 축구는 공격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공을 소유하지 않은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걸 기억해야 해. 즉, 수비에서도 똑같이 영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야. 좋은 수비수는 단순히 공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수야. 자, 그럼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짚어볼까? 수비할 때 무작정 태클부터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공격수가 살짝 방향만 바꿔도 내가 먼저 무너져 버려. 진짜 좋은 수비란 뭐냐? 공격수를 먼저 압박하고 적절한 거리와 위치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몰아갈 수 있지.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연습할 거야. 수비 상황에서 효과적인 움직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하나씩 배워보자. 공격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득점을 만들어냈다면 수비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실점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수비 움직임의 기본 원칙. 우리 아들, 축구할 때 수비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니? 네, 공을 가지고 있을 땐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는데 수비할 땐 자꾸 헷갈려요. 그렇지? 많은 선수들이 공격할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막상 수비할 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려워하더라. 그런데 사실 수비도 공격만큼이나 움직임이 중요하단다. 그냥 가만히 서서 상대를 막는 게 아니라 공격수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반응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야 해. 그래야 상대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거든. 오늘은 엄마가 좋은 수비수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알려줄게. 이 원칙을 이해하고 연습하면 상대 공격수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야. 최대한 빠르게 상대와의 간격 좁히기. 수비수가 공격수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공격수가 편하게 공을 컨트롤하고 드리블하고 패스까지 할 수 있겠죠. 맞아. 그래서 수비를 할 때는 상대와의 간격을 최대한 빠르게 좁혀야 해. 공격수가 공을 받았을 때 압박이 없으면 마음껏 플레이할 시간이 생겨. 그럼 내가 수비를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럼 그냥 무조건 빠르게 뛰어가면 되나요? 아니, 무작정 뛰어들면 오히려 쉽게 뚫려. 공격수가 방향을 바꾸면 내가 반응하기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봐. 먼 거리에서는 빠르게 접근한다. 상대가 공을 받는 순간부터 최대한 빠르게 압박해야 해. 하지만 무턱대고 달려들면 안 돼. 핵심은 상대가 공을 잡는 타이밍에 맞춰 도착하는 거야.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인다. 상대와의 거리가 1m에서 2m가 남았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중심을 낮춰야 해. 속도를 줄이면 상대의 움직임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 너무 가까이 붙지 않는다.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한 번의 터치나 방향 전환으로 쉽게 뚫릴 수 있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압박해야 해.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해봐. 상대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 미리 압박을 시작해서 공을 받자마자 불편하게 만들어. 하지만 너무 빠르게 달려들지 말고 적절한 거리에서 멈춰 중심을 낮추고 기다려. 상대가 움직이면 그에 맞춰 방향을 바꾸며 압박을 계속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상대 공격수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없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 공 소유자를 압박하며 옵션 제한하기. 엄마가 다시 물어볼게.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공을 빼앗는 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공격수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축구에서는 공격수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 드리블을 할 수도 있고 패스를 줄 수도 있고 슛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 내가 상대를 압박하면서 이 선택지를 하나씩 줄여나가면 어떻게 될까? 공격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줄어드니까 결국 실수를 하거나 원하는 플레이를 못하겠네요. 맞았어. 그래서 수비수는 단순히 공을 빼앗으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가 어디로 갈지 먼저 정해주는 거야. 수비할 때 공격수를 압박하는 기본 원칙. 상대가 편하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라. 공격수가 앞으로 드리블하지 못하도록 몸을 이용해서 진로를 차단해야 해.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막는 게 핵심이야. 패스 옵션을 줄여라.
상대가 패스할 곳이 많으면 쉽게 공을 살릴 수 있어. 한쪽을 막아서 공격수가 선택할 수 있는 패스 옵션을 제한해야 해. 예를 들어 상대가 오른쪽으로 패스하려 한다면 내가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야. 약한 방향으로 몰아가라. 오른발잡이 공격수라면 왼발 쪽으로 몰아가면 더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상대가 슛을 하려 할 때 슛 각도를 좁히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야.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해봐. 상대가 드리블할 때 바로 정면에서 막지 말고 한쪽을 열어줘서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 상대가 패스를 줄 때 그 패스 경로를 미리 차단해서 선택지를 없애버려. 상대가 슛을 하려 할 때 몸을 이용해 슈팅 각도를 좁혀서 골키퍼가 더 쉽게 막을 수 있도록 해. 이렇게 하면 상대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고 결국 실수를 하게 될 거야. 공격수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공격수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만 반응하면 이미 늦은 거야. 좋은 수비수는 공격수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선수야. 공격수가 움직이기 전에 반응해야 하는 이유. 상대가 공을 컨트롤하는 순간이 기회야. 이때 빠르게 반응하면 공을 가로챌 확률이 높아져. 공격수가 움직인 후에 따라가면 이미 늦어. 공격수보다 먼저 반응하면 상대의 플레이를 미리 차단할 수 있어. 움직임이 느리면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플레이할 시간을 주게 돼. 실전에서 이렇게 적용해봐. 상대가 공을 받기 전에 몸 방향을 조절해서 압박 준비를 한다. 상대가 첫 터치를 하는 순간 빠르게 접근해서 공간을 줄인다.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패스기를 차단해서 공격 옵션을 없앤다. 핵심은 공격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여서 주도권을 잡는 거야. 이 멘투 상황에서의 압박 기술. 아들 경기에서 1대1 상황이 되면 어떻게 수비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지? 네, 상대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서 계속 따라가기만 하다가 결국 뚫릴 때가 많아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수비는 단순히 공격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맨투맨 수비에서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대가 쉽게 뚫릴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막아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첫 터치를 유도하고 방향을 제한하는 거야.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줄게. 수비의 첫 번째 원칙, 먼저 움직이는 자가 이긴다. 아들,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공격수와 수비수가 1대1로 맞섰을 때 누가 더 유리할까? 공격수요. 왜냐하면 공격수는 어디로 갈지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 수비수는 반응해야 하니까요. 맞아. 그런데 좋은 수비수는 그 점을 역이용해서 공격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수비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비는 공격수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길을 정해서 상대를 몰아가는 것이야. 예를 들어 상대가 드리블 하려고 할 때 내가 오른쪽을 막으면 상대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하면 공격수가 자유롭게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어. 1대1 수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공격수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공간을 조절하며 압박하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공격수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서기는 상대가 어느 쪽이든 쉽게 돌파할 수 있어.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기. 중심을 잃으면 상대가 그 틈을 노려 쉽게 돌파해. 무리하게 달려들기. 한 번의 페인트에 속아서 허무하게 뚫릴 수 있어. 자, 이제 1대1 압박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보자. 상체와 하체의 균형 활용하기. 수비할 때 내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공격수가 한 번만 방향을 바꿔도 그대로 뚫려버릴 거야. 그래서 맨투맨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 좋은 수비 자세란?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중심을 낮춘다. 무게중심이 너무 높으면 방향 전환이 느려지고 공격수의 움직임에 늦게 반응하게 돼. 살짝 앉는 느낌으로 무게중심을 낮추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고 반응할 수 있어. 양발 간격을 적절히 유지한다. 다리를 너무 넓게 벌리면 공격수가 내 다리 사이로 공을 밀어 넣을 수 있어. 반대로 너무 좁으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쉽게 밀릴 수 있지. 어깨 너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언제든 민첩하게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해. 몸을 살짝 틀어 한쪽을 열어둔다. 공격수와 완전히 정면으로 마주보면 상대는 어느 쪽으로든 쉽게 돌파할 수 있어. 대신 한쪽을 살짝 열어두고 상대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 상대가 어느 쪽으로 가든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어. 상대의 첫 터치 방향 읽기.
아들 공격수가 공을 받는 순간을 잘 보면 그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 어떻게요? 공격수는 공을 컨트롤하는 첫 번째 터치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결정돼. 그래서 공을 받는 순간 상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 빠르게 읽어야 해. 공격수의 첫 터치를 예측하는 법. 공격수의 몸 방향을 본다. 공격수가 오른쪽을 바라보며 공을 받으면 대부분 오른쪽으로 드리블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로 왼쪽을 보고 있다면 왼쪽으로 갈 확률이 크겠지? 공격수의 발을 본다. 공격수가 오른발로 공을 받으면 다음 동작도 오른발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만약 상대가 약한 발로 컨트롤한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게 좋아. 공을 받는 순간 한 발 먼저 움직인다.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 내가 먼저 반응하면 상대는 내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플레이해야 해. 하지만 내가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격수가 공을 받는 순간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서 주도권을 잡아야 해.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 상대가 공을 받는 순간 첫 터치를 관찰하고 움직일 방향을 예측한다. 상대가 오른쪽으로 가려 한다면 한 걸음 먼저 반응해서 그쪽을 차단한다. 상대가 약한 발로 컨트롤하면 강하게 압박해서 실수를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마음대로 플레이하지 못하고 결국 실수를 하거나 공을 쉽게 내주게 될 거야.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1대1 수비를 할 때 공격수와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할까? 바짝 붙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할까? 너무 가까이 붙으면 한 번의 터치로 뚫릴 수도 있고 너무 멀면 쉽게 드리블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적절한 거리 유지가 정말 중요해. 공격수와 적절한 거리 유지법. 너무 멀리 있으면 공격수가 자유롭게 드리블하고 패스를 받을 수 있어.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한 번의 터치나 방향 전환으로 쉽게 돌파당할 위험이 커져. 적당한 거리 약 1m에서 1.5m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면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면서도 쉽게 돌파당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전에서 거리 조절하는 방법. 상대가 멈춰 있을 때 살짝 다가가며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가 드리블할 때 1m에서 1.5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다 적절한 순간에 압박해. 상대가 패스를 받으려 할 때 미리 움직여 압박할 준비를 해. 이렇게 하면 공격수가 편하게 플레이하지 못하고 내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수비할 수 있어. 수비 위치 선정과 거리 조절. 아들 수비할 때 어디에 서야 할지 헷갈릴 때 많지? 네, 공격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너무 가까이 가면 쉽게 뚫릴 것 같고 너무 멀면 그냥 패스를 내줘버려서 답답해요. 맞아. 많은 선수들이 수비할 때 공만 따라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위치 선정과 거리 조절이야. 공을 무조건 빼앗으려고 하기보다는 공격수를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 게 더 효과적인 수비라는 걸 기억해야 해. 좋은 수비수는 항상 공격수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움직여.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공격수와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줄게. 수비 위치 선정. 어디에 서야 가장 유리할까? 자, 공격수가 드리블하면서 내 쪽으로 오고 있어. 너는 어디에 서야 할까? 정면에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면에서 막는 것도 맞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격수를 어디로 가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수비 위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 공과 골대의 위치. 공격수를 막을 때 단순히 앞을 가로막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돼. 내가 골과 공 사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치를 잡아야 해. 공격수가 곧바로 골문으로 돌진하지 못하게 해야 해. 슛을 할 각도를 좁혀서 골키퍼가 막기 쉽게 만들어야 해. 패스 경로 차단. 공격수가 패스 옵션이 많으면 수비하기가 훨씬 어려워져. 하지만 내가 위치를 잘 잡으면 공격수가 쉽게 패스하지 못하고 결국 무리한 플레이를 하게 돼. 상대가 패스를 주려는 곳을 미리 예측하고 그 경로를 차단하는 위치로 움직이면 돼. 공격수를 불리한 공간으로 유도하기. 수비는 무조건 몸으로 막는 게 아니야. 상대가 불편한 방향으로 가게 유도하는 과정이야. 상대가 오른발잡이라면 오른발로 슈팅하기 어렵게 왼쪽으로 몰아야 해. 공격수가 측면에서 돌파하려 하면 터치라인 쪽으로 몰아서 선택지를 줄여야 해. 공격수는 편한 공간에서 플레이할 때 실력이 100% 발휘돼. 하지만 불편한 공간으로 가게 만들면 당황하고 실수를 하게 되지. 실전 적용 예시. 공격수가 중앙에서 드리블하면
한쪽을 열어주면서 측면으로 몰아간다. 공격수가 측면에서 돌파하려 하면 터치라인과 가까운 쪽으로 몰아서 공간을 줄인다. 공격수가 슛을 하려 한다면 슈팅 각도를 좁혀서 골키퍼가 쉽게 막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내가 위치를 잘 잡으면 공격수는 결국 내가 만든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원하는 플레이를 하기 어려워지겠지? 수비 거리 조절. 공격수와의 적절한 간격 유지하기. 수비할 때 상대랑 얼마나 가까이 붙어야 할까? 딱 달라붙어야 해?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할까? 너무 가까우면 한 번에 제쳐질 것 같고 너무 멀면 상대가 편하게 패스를 할 것 같아요. 맞아. 좋은 수비수는 거리 조절을 잘해서 공격수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쉽게 돌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해. 공격수와의 거리 조절 기본 원칙. 공격수가 멈춰 있을 때 1m 정도 간격에서 압박. 상대가 공을 잡고 멈춰 있다면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해. 너무 멀면 상대가 여유롭게 패스를 줄 수 있고 너무 가까우면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쉽게 뚫릴 수 있어. 공격수가 드리블할 때 약 1m에서 1.5m 거리 유지하며 따라가기. 드리블하는 공격수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오히려 쉽게 제쳐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향 전환 순간을 노려야 해. 공격수가 패스를 받으려 할 때 패스가 오기 전에 미리 접근해서 압박. 상대가 패스를 받기 전에 미리 접근해서 압박하면 공 컨트롤이 어려워지고 실수를 유도할 수 있어.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상대가 패스를 받을 때야. 이 순간을 놓치면 상대가 공격을 쉽게 전개할 수 있거든. 실전 예시 이렇게 움직여봐. 공격수가 멈춰 있다면 1m 거리에서 중심을 낮추고 압박 준비. 공격수가 드리블을 시작하면 1.5m 거리 유지하며 따라가다가 방향 전환 순간에 압박. 공격수가 패스를 받으려 하면 패스가 오기 전에 빠르게 접근해서 컨트롤을 방해. 이렇게 거리 조절을 잘하면 상대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실수를 하게 돼. 수비는 무조건 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똑똑한 거리 조절이 먼저야. 패스기를 차단하는 수비 위치 잡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패스를 차단할 때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 알려줄게. 패스 차단을 위한 수비 위치 잡는 법. 공격수와 패스할 선수 사이에 위치하기. 패스를 막으려면 상대가 공을 줄 경로를 미리 차단해야 해. 내가 좋은 위치를 잡고 서 있으면 상대는 쉽게 패스를 하지 못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끌 수밖에 없어. 한 걸음 먼저 움직이기. 상대가 패스를 하려는 순간 한 발만 앞으로 나가도 패스를 차단할 수 있어. 반대로 반응이 늦으면 공이 그대로 연결돼 버리겠지? 항상 미리 예측하고 먼저 반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 패스 차단 후 다음 움직임 준비하기. 패스를 끊었다고 끝이 아니야. 그 다음 플레이가 더 중요해. 공을 빼앗았으면 빠르게 역습을 시작하거나 안정적으로 팀이 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해. 상황에 따라 빠르게 판단하는 게 핵심이야. 실전 적용 예시. 상대가 패스를 시도하려는 순간 패스 경로를 미리 차단할 위치로 이동. 상대가 패스를 하려 하면 한 걸음 먼저 나가서 패스 차단. 패스를 차단한 후 공을 지켜내거나 빠르게 역습으로 연결. 결론 수비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다. 아들, 오늘 배운 걸 다시 정리해 볼까? 공격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라. 적절한 거리. 1m에서 1.5m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방향 전환에 빠르게 반응하라. 패스 경로를 미리 차단해 상대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제 훈련장에서 직접 연습해 보자. 엄마가 내 움직임을 지켜볼게.